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성대 마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보다 성대 마비 같은 질환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아지는다기보다 좀 더 이렇게 발견되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최근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또 과학도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진단 기능이나 또 그 진단 검사에 대한 그런 수요가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 같은 걸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암이라든가 폐암, 뭐 다양한 암 같은 걸 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암에 대한 검진 그런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암이라든가 그게 진단이 되다 보니까 그걸 크기가 크지 않은 거는 좀 진행을 보고 경과를 봐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몸에 암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깨림칙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꾸 기다려 본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서 암을 내 몸에 갖고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별히 무슨 증상이 있다든가 외형으로 보여서 그렇다기보다 검진 등을 해가지고 위암이라든가 식도암이라든가 또 폐암, 갑상선암 같은 게 초기에 발견이 돼서 미리 커지기 전에 완치를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 가는 신경이 바로 후두 쪽으로 가는 성대신경이 같이 갑니다. 10번 뇌신경인데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거기 분지가 가는데요. 그걸 자칫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은 감염 같은 게 많아지고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미세한 그런 혈액순환이라든가 신대 그 신경염 같은 게 와가지고 또 2차적으로 이렇게 성대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성대마비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흔하게 이제 목소리가 쉬거나 사례가 걸리죠. 물을 마시게 되면.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할 때 성대가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열려 있어갖고 호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성대가 딱 닫혀줘야지 식도로 음식이 들어가면서 옆으로 들어가면서 성대는 닫혀가지고 물이 기도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성대 윗부분이 이게 살짝 열린다는 거죠. 완전히 막히지가.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기도 쪽으로 물이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례가 걸리면서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폐렴으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성대가 말할 때 완전히 닫히지가 않게 되면은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도 않고 힘이 들어가고 또 필요 없는 보상이라 그래서 쓸데없는 동작들이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굉장히 몸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성대 마비가 오게 되면은 과거부터 이제 성대는 양쪽에 있고 주변에 많은 근육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대 신경이 완전히 다치질 않아서 끊거나 하질 않으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안 움직이지만 주변이 같이 보상이 돼가고 같이 움직여줘서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사례가 걸리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보상이 돼서 정상에 가깝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면은 1년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간에 실제로 성대 마비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거나 우리 몸이 적응하는 기간을 기다려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잘못된 보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마비가 없을 때 말을 하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하는 거는 양쪽에 모든 게 정상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인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내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쪽이 움직이지 않고 벌어진 상태로 고정이 돼 있으면은 이거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얘가 안 움직이니까 주변에서 필요 없는 잘못된 보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성대 마비가 풀어지더라도 잘못된 보상이라는 게 오게 되면은 그 잘못된 보상으로 뭔가 소리가 내는 게 전하고 좀 다르고 불편한 게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성대 마비가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처음에 완전히 마비가 된 초기보다 불편함은 좀 나아지죠. 시간이 가면서 주변이 적응이 되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적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비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기능이라는 건 음성 변화, 쉰소리, 살에 걸리는 걸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중에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내 뇌라든가 근육들이 잘못된 기능을, 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사용하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근육이거든요. 그걸 사용하는 근육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뇌가 신호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데, 뇌에서 그런 명령을 하게끔 작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비가 와서 잘못된 동작으로 보상이 된다는 얘기는, 마비가 왔을 때 얘는 못 움직이니까 이쪽 주변이 더 강하고 많이 움직이니까 이쪽 주변의 근육은 힘이 들어가면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평소보다 더. 근육이 커진 상태에서 뇌에서는 또 이 커진 근육에 대해서 신호를 자꾸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 성대를 어떻게 조절을 해갖고 나중에 늦게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졌을 때는 뭐가 쉽게 만들어지겠지만 이미 과도하게 잘못된 동작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쉽게 만들어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또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급적 이런 마비가 오게 되면은 모든 교육 같은 게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있던 기능을 가급적 정상적으로 만들면서 약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뇌에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기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 초기에 일찍 성대에다가 주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필러 같은 거, 히알루론산 같은 건데, 이건 나중에 시간이 가면 흡수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약이 없어지면 또 주사를 하느냐? 한두 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 약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보상을 하게 되면서 살살 움직이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 약이 흡수가 돼서 빠지더라도 이쪽 근육이 점점 같이 이쪽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거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오더라도. 혹 운이 좋아서 성대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약이 흡수가 되더라도 이게 같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 치료하고 성대 주사, 필러를 넣거나 2차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면 힘을 주기 때문에 곧 경련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2차적인 근긴장 발성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필요 없는 근육에 힘을 빼주려고 보톡스 같은 주사도 놓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모든 이런 성대 마비에 대한 치료는 가급적 기다리기보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일찍 치료를 한다면은 정상 때 갖고 있던 목소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성대가 마비가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정상에 가까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초기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찍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대 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성대 마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보다 성대 마비 같은 질환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아지는다기보다 좀 더 이렇게 발견되는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최근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또 과학도 최근에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진단 기능이나 또 그 진단 검사에 대한 그런 수요가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 같은 걸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암이라든가 폐암, 뭐 다양한 암 같은 걸 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암에 대한 검진, 그런 것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암이라든가 그게 진단이 되다 보니까 그걸 크기가 크지 않은 거는 좀 진행을 보고 경과를 봐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몸에 암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좀 깨림칙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꾸 기다려 본다고 해도 그거를 그냥 알고 있으면서 암을 내 몸에 갖고 있다고 하면서 기다리기가 생각보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별히 무슨 증상이 있다든가 외형으로 보여서 그렇다기보다